안녕하십니까. 아이동닷컴 운영자 강sem입니다. 공전행동기기 산업기사 2015년 5월 31일 시행한 기출문제 배관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다음에 경질염화비닐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경질염화비닐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PVC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VC관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뭐 배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배관이 이 PVC관인데 뭐 전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런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PVC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PVC관은 플라스틱과 재질이 아니고 성질이 아주 흡사해요. 재질은 달라요. 재질은 PVC관과 플라스틱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아주 흡사해. 그래서 PVC관을 모른다 라는 분들은 플라스틱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기 절연성이 좋으므로 전기 부식 작용이 없다. 그렇죠. PVC관이든 플라스틱관이든 전기 안 통해요. 그러므로 절연성이 좋고 부식 작용은 없죠. 그 다음 2번에 금속관에 비해 차음 효과가 크다. 맞아요. 금속관 두드려 보면 땡땡땡 소리 나요. 근데 PVC관은 두드려 보면 소리가 톡톡톡 하면서 울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 그러므로 차음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3번. 열 전도율이 동관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웬만한 배관 중에서는 동관이 열 전도율이 가장 크죠. 그러므로 틀린 거 3번입니다. 열 전도율이 동관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 4번은 맞아요. 극조온 및 고온 배관에 부적당하다. 그래서 41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42번. 건축설비의 급수배관에서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3번에 보시면 배관 기울기는 관내를 흐르는 유체 유속과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클수록 유속은 빨라지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반대로 유속은 느려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수평관일 때랑 이렇게 기울어 있는 관일 때 유속이 뭐가 빠르겠냐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기울기가 큰 게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배관 기울기는 관내를 흐르는 유체 유속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급탕배관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팽창관의 위치는 어느 곳인가? 자, 이건 4번이에요. 가열장치와 고가 탱크 사이. 당연하죠. 가열장치랑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팽창관인데. 자, 그러므로 4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44번. 일반적으로 루프형 신축 이음의 굽힘 반경은 사용 반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해서, 자, 루프 이음이라는 거는 배관을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휘어가지고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을 얘기하죠. 자, 이때 루프 이음의 곡률 반경, 이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경.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반경은 이 배관 직경의 곱하기 6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이 배관의 직경이 10mm였다. 그러면 이 굽힘 반경은 6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6배. 자, 그 다음 45번. 고압증기 난방에서 환수관이 트랩 장치보다 높은 곳에 배관되었을 때 버킷 트랩이 응축수를 리프팅하는 높이는 증기 파이프와 환수관의 압력차 1kg/제곱센치에 대하여 얼마로 하는가? 자, 요런 것 좀 외워주세요. 답은 2번 5m 이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기수혼합식 급탕기를 사용하여 물을 가열할 때 열 효율은 해서, 자, 기수혼합식인데 기수혼합식 급탕장치죠. 그러면 이 기수혼합식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사전적 의미로 적어보자면 저탕조에 직접 증기를 넣어 분사한다는 소리죠. 가열하는 장치,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자, 요런 거를 기수혼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수혼합식 급탕기니까, 자, 저탕조 말 그대로 우리가 급탕에 사용되는 그 급수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가 되겠죠. 그 물탱크에 직접 증기를 분사시킨대요. 그래서 얘는 증기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효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왜? 분사된 증기를 모두 이용 가능하니까.
증기가 계속 순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습 장치 배울 때도 증기 가습이 효율이 가장 좋았고 100%에 가까웠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6번에 기소원압식 급탄기는 증기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47번. 밸브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관내 유량 조절 기능. 자, 이거는 글로브 밸브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 2번에 관내 유체의 유동 방향 전환의 기능. 이건 뭡니까? 앵글 밸브 이렇게 올라가서 90도 꺾이죠. 유동 방향 전환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에 관내 유체의 온도 조절 기능은 밸브로서는 불가능하죠. 요거는 뭐 온도 조절기가 되겠죠. 그 틀린 건 3번이고 4번에 보시면 관내 유체 유동의 개폐 기능, 요거는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7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고가 탱크식 급수 설비에서 급수 경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거 답은 2번이에요. 수도 본관, 저수조, 양수관, 옥상 탱크, 급수관. 요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 49번. 온수난방과 비교하여 증기난방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요것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서는 저온 저압에 속했고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는 고온 고압에 속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때 증기난방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예열시간이 짧다. 그렇죠. 증기난방은 고압번을 사용하니까 순간적으로 가열해요. 예열시간 짧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배관 부식 우려가 적다라고 돼 있는데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난방보다는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배관 부식은 좀 더 심하죠. 그러므로 틀린 거 2번이죠. 배관 부식 우려가 온수난방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틀린 거 2번이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3번에 용량 제어가 어렵다. 그렇죠. 고압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동파 우려가 크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배관 안에 물이 순환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잘 안 얼어. 그런데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증기가 공급되고 응축수가 환수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물이 계속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동결 우려가 좀 큰 편이에요. 자, 그러므로 49번에 틀린 것은 2번밖에 없죠. 자, 그다음 50번. 탄성이 크고 엷은 산이나 알칼리에는 침해되지 않으나 열이나 기름에 약하며 급수, 배수, 공기 등의 배관에 쓰이는 패킹은 해서 거의 대부분의 배관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탄성이 크고, 탄성이 크다 뭘까? 탄성이 늘어난데 고무겠죠, 고무.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 고무 패킹이 됩니다. 자, 그다음 51번. 고온수 난방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온수 순환력이 작아라고 되어 있는데 온수 순환력은 당연히 일반 온수나 저온수식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크므로 순환 펌프가 필요하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고온수 난방에서는 개방식 팽창 탱크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반대죠. 고온수 난방에서는 밀폐식을 사용하고 저온수식에서 개방식을 사용합니다.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관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관 내면의 부식 문제가 증기 난방에 비해 심하다 되어 있는데 고온수 난방이긴 하지만 부식은 증기 난방이 더 심하겠죠. 훨씬 고온이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관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관 내면의 부식 문제가 증기 난방에 비해 약하다. 압력과 온도는 증기 난방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1, 2, 3번 틀렸고 맞는 거는 4번밖에 없네요. 특수 고압기기가 필요하고 취급 관리가 복잡 곤란하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52번. 관의 용접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용접이음하고 나사이음 비교하면 되죠. 용접이음 뭡니까?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용접용 엘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사이를 맞대기 용접하는 거죠. 뭐 T도 있고 일반 소켓도 있고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나사이음은 뭐예요? 배관에다가 나사를 딱 내가지고 배관에다가 나사용 이음새로 이렇게 이음을 하는 방식을 나사이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용접이음은 한번 용접하면은 분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나사이음은 어때? 분해, 점검, 수리가 용이하지. 왜? 쪼였다 풀었다 하면 되니까. 근데 강도는 용접이음이 좋죠. 아무래도 용접이니까. 용접이음이 강도가 좋다 보니까 수명도 길어.
근데 나사이음은 또 반대예요. 얘에 비해서 강도는 낮고 강도가 낮다 보니까 수명은 요놈보다는 좀 작더라, 짧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갑시다. 52번에 용접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돌기부가 없어서 보온시공이 용이하다. 요거는 용접이음에 대한 설명 맞죠? 보온시공 어때요? 얘는 표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온제를 그냥 쭉 씌워버리면 돼요. 근데 나사이음은 어때요? 보온을 하다가 요 나사이음만큼 여기까지 보온하고 여기서는 또 재단해가지고 하고 또다시 여기서 재단해서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온시공이 용이한 거는 용접이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나사이음보다 이음부의 강도가 크고 누수의 우려가 적다. 맞죠? 용접이음에 대한 설명이 맞고, 그 다음 3번에 누설의 염려가 없고 시설 유지비가 절감된다. 그렇죠. 강도가 크고 그리고 수명이 기니까 시설 유지비는 오래 쓸수록 싸지는 거죠. 요 놈은 반대고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3번도 용접이음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관 두께의 불균일한 부분으로 인해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 이거는 뭡니까? 나사이음이지. 왜? 나사이음은 요런 공간이 있잖아요. 요런 공간 때문에 유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와류가 생겨. 와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체 압력 손실이 큰 거는 나사이음. 그러므로 52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3번. 배관이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할 때 슬리브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이거 일반 슬리브이음, 신축이음이 아니고요. 슬리브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벽이 있다라고 칩시다. 벽이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층, 2층이에요. 그럼 1층에서 봤을 때는 얘는 천장이고 2층에서 봤을 때는 얘가 바닥이야. 이때 배관을 딱 연결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에다가 배관을 그냥 매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매설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럼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온수 배관이다. 그러면 신축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콘크리트로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요런 거를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슬리브를 탁 이용해가지고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에 의한 신축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신축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수가 생겼어. 고장이 났어. 그럼 사람이 점검하고 교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3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신축 흡수 및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 다음 54번에 난방, 급탕, 배수 배관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공기를 제거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자, 공기를 제거한다. 에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기 빼기 밸브라고도 하는데 5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에어벤트 밸브. 자, 다음 55번 냉매 배관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배관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한다. 당연한 소리죠. 배관이 복잡하거나 굽힌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찰 저항이 증가하니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굽힌 반지름은 작게 한다. 자, 굽힌 반지름을 작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을 굽히는데 굽힌 반지름이 작으면 그냥 노골적으로 90도 꺾였다 라고 합시다. 그럼 유체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튕겨가지고 이렇게 돌죠. 와류가 생기게 되네요. 와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찰 저항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굽힌 반경은 작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이렇게 라운드지게 크게 해줘가지고 스무스하게 지나감으로써 와류도 안 생기고 마찰 저항도 줄일 수 있도록 배관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므로 틀린 거는 2번이겠죠. 굽힌 반지름은 크게 한다. 그리고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 56번 오수만을 정화조에서 단독으로 정화 처리한 후 공공하수도에 방류하는 반면에 잡배수 및 우수는 그대로 공공하수도로 방류되는 방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글로만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선은 오수만은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 후에 보내준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오수 같은 경우는 정화 후에
배수를 시키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잡배수 및 우수는 그대로 보낸대. 자, 잡배수 및 우수는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배수하는 방식이래요. 자, 이건 뭘까요? 오수와 잡배수 및 우수를 분류시킨 거야. 분류시켜서 배수하는 거라고. 자, 그러므로 56번의 답은 2번이겠죠. 분류식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니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57번 급수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배관 시공은 마찰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단거리로 배관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주 배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플랜지음을 하여 보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죠. 플랜지음은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 점검 위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불가피하게 산형 배관이 되어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실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공기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배관에 공기가 체류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공기는 부름축가스잖아. 빼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 에어벤트를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불가피하게 산형 배관이 되어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 빼기 밸브 또는 다른 말로 에어벤트, 앞에서 배웠어요. 에어벤트를 설치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맞겠죠. 당연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는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토수구라는 게 수전 그 끝에 물 나오는 구멍, 그거를 크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고, 자, 그러므로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8번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답은 3번입니다.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깊이를 2m 이상으로 할 것 돼 있는데, 요게 2m가 아니고 1.2m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m 이상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을 매설한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유지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번에 배관을 철도 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해서 철도 레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중심을 궤도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궤도 중심에서 배관 표면까지의 그 매설 깊이를 4m 이상으로 유지해준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제가 3번이 1.2m라고 했는데, 자, 3번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깊이를 1.2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인도 등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깊이를 1.2m 이상으로 할 것. 즉 도로, 자동차 도로로 지나가는 배관은 요거랑 똑같죠. 1.2m에 매설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기찻길,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기찻길은 위험하니까 당연히 더 깊게 4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우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그러므로 58번에 틀린 거는 3번, 요게 2m가 아니고 1.2m였습니다. 자, 그럼 59번 보겠습니다. 냉매 배관의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배관 재료는 각각의 용도, 냉매 종류, 온도 등에 따라 선택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에 온도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고려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3번에 배관 중에 불필요하게 오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게 1, 2, 3번이네. 그럼 틀린 건 당연히 4번이겠지. 광경은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되죠. 크게 해서 마찰 저항을 줄이고 플래시 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마찰 저항이 줄면 당연히 플래시 가스량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59번에 틀린 거는 4번. 자, 그 다음에 60번. 유체의 저항은 크나 개폐가 쉽고 유량 조절이 용이하며,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죠. 유량 조절이 용이하다. 글로브 밸브입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